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가을비가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폭우가 쏟아진 남해안 등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두 안건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모두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여권의 9.19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이 무책임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이 다수였는데 교육부는 이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정우영 선수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쿠웨이트를 9대0으로 대파하고 3회 연속 금메달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제대회에 복귀한 북한도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날씨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걸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최고 15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윤현지 기자입니다. 늦더위가 지나고 내일까지 전국에 걸쳐 가을비가 내립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최고 15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동해안 쪽으로 동풍이 불면서 비는 중부지방부터 시작돼 오늘 오전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하층 강풍대를 따라 온난 수분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이에 따라 동풍에 따른 강원 영동 그리고 이 저기압에 따른 남부 중심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비치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경남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호남, 영동 지역에도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엔 5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해안은 지난 주말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일교차가 커지고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떨어져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또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한 14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저희 MBN이 입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을 계산해 놓은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을 다 합치면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적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양형 기준은 징역 12년까지지만 이 대표는 형사처벌 전력 등 가중 사유가 있으므로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역시 징역 8년까지가 양형 기준이지만 증거은폐 시도 등을 감안해 징역 11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까지 모두 합치면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징역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 중 하나인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정형에 따른 예상 형량을 적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에 염려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 당시 이 대표의 태도도 구속해야 할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영상 녹화는 거부했으면서 진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 무단 퇴실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사법 질서를 존중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돼 내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당내 계파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두고도 셈법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친명계에서는 부결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사법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고, 김의겸 의원도 가결이 부결보다 후폭풍은 백배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게 될 것이라는 원색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이전 약속대로 직접 가결 요청을 해야 당내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가결을 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6월 달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가결시켜주라. 이런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은 의원들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을 약속받은 인증 릴레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마침내 친명감별사가 등장했다며 백주대낮에 대놓고 살생부를 작성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함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투표도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해 표단속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투표에 아예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21차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단식 21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병상에 누운 이 대표의 손을 꼭 잡은 채 대화를 이어갑니다.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거든요. 이제 기운을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20여 분간 이뤄진 만남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는 중단의 뜻은 나타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중단하시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표는 병원에 이송된 뒤 수액 치료는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음식 섭취는 일절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설득에도 이 대표가 단식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병실에서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이 쟁점이 되는데요. 야당의 사퇴 압박에 이 후보자는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무려 10억이나 되는 재산을 신고를 누락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의 사법 통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두둔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저는 적임자다 이렇게 먼저 축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며 내건 내각 쇄신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두 안건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 정치 복원과 협치 등을 강조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연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선 1심은 윤 의원에 대해 1,7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오후 군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이첩보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5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늦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김다현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 해안과 충남 서해안, 강원 영동에도 많게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에도 최고 100mm, 서울은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가를 따라서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최고 60mm 이상씩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날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는 2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는 총공세를 펼쳤지만 중국에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 연설에서 또다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that will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란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적인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Russia alone bears responsibility for this war. Russia alone has the power to end this war immediately.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면서도 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습니다. Does not tip into conflict. I've said we are for de-risking, not decoupling with China. 이로 인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진 러시아에는 총공세를, 중국에는 유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침공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방색 티셔츠 차림으로 참석했고 환영 속에 입장했습니다. 15분간 격정적 연설을 통해선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행위를 인종 말살이라며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Those children in Russia are taught to hate Ukraine, and all ties with their families are broken, and this is clearly a genocide.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유엔 연설에서 일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는
지지를 표명했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개혁에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만에 개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국 외교부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만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순방지인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등 정상 외교를 이어갑니다. 현지에서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6일 열릴 한일중 외교당국 간 고위급 회의는 정병은 외교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국 간 협력, 협의체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 3국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고위급 회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개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 환영 리셉션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을 하며 한미, 한일 관계를 다질 가능성이 큽니다. 순방 첫날 9개국 정상과 회담을 한 윤 대통령은 오늘도 모나코, 가나 정상을 만나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국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에 중러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됩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가격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와대가 2020년 4월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라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서울 주택 매매 가격 확정치를 발표하기 전에 잠정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건 통계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집값 변동률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대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보고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고강도 대책에도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집값 안정세를 꾸미기 위해 또다시 조작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 통계를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원이 보고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한 윤성원 당시 국토교통비서관은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여러 행정관들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계 조작 범위 확대가 이뤄진 시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도 윗선의 지시가 누구인진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기적 흐름은 맞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제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남북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안보는 보수가 났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5월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작심한 듯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민생을 지켰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란 점에서 여권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가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살펴봤다면서 진보 정부에서 성적이 더 좋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난해 남북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은 올해도 2년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게 할 때 한반도 평화에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 외부 인사 영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조 의원의 시대전환에 합당을 제안했고 조 의원이 합류를 공식화함으로써 내일 입당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등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전북 무주군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 방향 덕유산 나들목 인근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해 승합차와 정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사고 지점 2-3km 전부터 갑자기 유턴 후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해 승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스가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식당 안에 혼자 있던 주인을 옆집에 사는 40대 외국인 남성이 불길을 뚫고 구해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앞을 남성 2명이 지나가는 순간 식당 안에서 가스가 폭발합니다.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고 식당은 화마에 휩싸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펑 터지더라고요. 나무가 많으니까 산불 난 것처럼 불이 굉장히 막 크게 번지더라고요. 식당 안에는 60대 여주인이 쓰러져 있었지만 불길이 커지면서 어느 누구도 구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반바지와 민소매 차림의 남성이 소화기를 뿌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쓰러져 있던 여주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남성의 용기 덕분에 식당 여주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이 남성, 바로 옆집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보스 씨였습니다. 7년 전부터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아보스 씨는 이웃이 처한 공경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무서운데 아니 이거 가만히 있는데 문이 저래 나 몰라 이게 빨리 그래 식당에 가만히 있는 남았는데 유리 많았는데 조금 길어서 아니 지금 괜찮아요. 아보스 씨의 선행이 알려지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의인상의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곳곳에서 찬사와 함께 지원의 손길이 뻗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2주 전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5인 신고가 들어와 승객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검은 후드티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승객들을 밀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 후드를 눌러쓴 남성이 승객들을 밀치며 열차 안을 뛰어가고 남성을 피하려는 승객들이 옆칸으로 도망칩니다. 잠시 후 열차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남성이 흉기를 지니고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놀란 승객 수백 명이 한꺼번에 열차 밖으로 뛰어나오며 그 과정에서 18명이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은 허리가 밟히거나 눈꺼풀이 찢어지고 치아가 깨지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주위에 뭔가 큰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지하철 내 긴급 상황을 대비해 비상 통화 장치와 역사 직원이 출동하는 등 신고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막상 신고는 없었습니다. 매뉴얼은 갖춰져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을 폭행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바로 옆 주유소로가 라이터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불은 커지지 않고 꺼졌는데 경찰의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도로를 가로질러 주유소로 걸어옵니다. 이내 주유기를 꺼내들더니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쯤 서울 서초구 남태릉역 인근 주유소에서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행히 불은 2초가량 지나 꺼져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안에 이제 유증기 가스라는 게 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시나마 이렇게 불꽃이. A씨는 방화 직전 주변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 한가운데서 옷을 벗으며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곳 주유소 앞에서 추돌 사고를 낸 남성은 피해 차량을 두드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와 마약 등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가 6억 원대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 동부지법은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6억 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나연 측의 손을 들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통해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며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A씨의 12년간의 송금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연인 관계였음을 고려했을 때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 없고 A씨가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금액 전부를 대여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향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전국의 솔로곡 세븐의 흥행불패 신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의 전국의 솔로곡 세븐. 현지 시간 18일 공개된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전국의 세븐이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9주 연속 1위, 글로벌 200 차트에서는 2위에 오른 건데요. 이렇게 9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건 K-팝 아티스트 중 최장 기간으로 방탄소년단의 기존 기록 다이너마이트의 8주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더불어 멤버 B의 슬로우 댄싱도 글로벌 차트에서 3위, 글로벌 200에서 4위에 올라 방탄소년단의 변함없는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히트곡 빌리진 박자에 맞춰 쓰고 있던 모자를 던지고 문워크를 하는 그 장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관객석으로 던진 그 검은색 모자 페도라가 경매에 오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외신에 따르면 이 경매는 다가오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는데요. 1983년 모타운 방송 콘서트 무대에서 빌리진을 처음으로 부르며 착용했던 모자로 애덤 켈리라는 관객이 이때 떨어진 잭슨의 모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모자는 수년간 켈리의 손에 있다가 개인 수집가들을 거치고 파리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모자의 예상 낙찰가는 6만 유로에서 10만 유로, 우리 돈 약 8,50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1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해바라기 씨인 것처럼 속여서 들여왔습니다. 마약 운반책 중에는 40대 주부도 있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모텔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침대 위에 해바라기 씨 봉투들이 놓여 있는데 뜯어보니 필로폰입니다. 마약을 해바라기 씨인 것처럼 속여 2달 동안 필리핀에서 숨겨 국내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는 40대 주부 등도 포함됐는데 고액 아르바이트란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바를 검색해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글에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을 5,830g을 8번에 걸쳐 모두 들고 한국에 밀반입한. 경찰에 붙잡힌 8명은 한 건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고
두 달 동안 무려 1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약 6,000g에 달하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에 4만 5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200g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항세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상선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모의평가나 수능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사교육업체에 예상 문제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제위원은 사교육업체와 무관해야 한다는 서약서 한 장이 이들의 범행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었는데요. 교사의 양심을 믿었던 건데 바로 그 양심이 문제였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검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자진 신고 기간 신고한 현직 교사는 322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4명은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게는 5억 원을 받고 문제 장사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수수 금액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명 가운데 4명의 교사는 사교육업체에 예상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참여했습니다. 또 22명은 출제위원이라는 경력을 내세워 사교육업체와 거래를 했습니다. 수능이든 모의평가든 출제위원은 3년 이내 문제집 집필이나 사교육 강의 경력이 없어야 하고 출제위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제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때 의존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더 사전에 좀 걸었거나 사후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교육부는 사법 조치와는 별개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들과 거래한 사교육업체 등 21곳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판매한 문제가 실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출제되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OTT 산업, 넷플릭스가 대표적이죠. 지난 6월부터 OTT 7개 기업은 시청 등급을 스스로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유망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이었는데 나중에 검증해보니 등급이 잘못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일본 액션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자체 등급 분류를 통해 15세 이상이 볼 수 있고 지난달부터 상영 중입니다. 하지만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시청 등급 판단은 달랐습니다. 영등위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18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 상향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성매매와 성추행 묘사, 그리고 유혈이 낭자한 폭력 장면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영등위가 지난 6월 OTT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 이후 OTT 8개사의 콘텐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처럼 등급이 부적절한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1926건 중 141건이 영등위 판단과 달랐습니다. 영등위는 이 중 19건의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청 등급도 대폭 낮아졌는데 엉성한 등급제 운영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영등위에 따르면 OTT 성인 관람가 콘텐츠 비율은 지난해 27.2%였지만 올해 6월 이후에는 14.7%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전체 관람가 등급은 17.3%에서 35.7%로 올랐습니다. 자율 등급하는 데 대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상시 모니터링하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금고하는 그런 체제를 좀 확립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등위 측은 모니터링과 행정지도 강화를 통해 등급 부적절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로 도심에 거대한 달걀 프라이가 등장했습니다. 써니사이드업으로 예쁘게 붙여진 달걀, 식탁이 아닌 광장 한복판에 오르게 된 사연은 뭐였을까요? 브라질 상파울로의 금융지구, 광장을 프라이팬 삼아 펼쳐진 거대한 달걀 프라이 석장. 제법 먹음직스럽지만 아쉽게도 맛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한 네덜란드 작가가 설치한 3D 팝업 아트 작품인데요. 달걀이 저절로 익어버릴 정도로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지구를 표현한 거랍니다. 실제로 남반구에 있는 브라질은 지금이 겨울이지만 섭씨 37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예술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상파울루를 포함한 5개 도시에 전시됐습니다. 미술 감상은 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겨볼 수 있겠죠. 먹을 것 가지고 조형물도 만들고 챌린지도 하고 음식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번에는 색다른 챌린지를 만나봅니다. 나초칩으로 유명한 회사가 벌인 이색 현장이라네요. 체다 치즈의 본고장 영국 서머시의 체다 협곡. 거대한 나초칩을 매달고 날아오르는 헬리콥터의 목적지는 나초칩 더미 속에 숨은 치즈 웅덩이입니다. 신중하게 위치를 잡고 치즈를 콕 찍어 쭉쭉 늘리기 시작하는데요. 나초칩으로 친숙한 과자 회사에서 도전한 치즈 늘리기 챌린지. 무려 15m 높이까지 치즈를 늘리는 데 성공하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치즈 과학자와 헬리콥터 조종사, 현지 치즈 전문가들이 한 달 넘게 연구하고 준비한 쾌거인데요. 챌린지 영상 조회수만 15억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된 현장이었습니다. 기록적인 숫자의 사망자를 남긴 지난 2월 튀르키예 대지진.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아직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주인을 잃고 쓸쓸히 서 있던 건물들도 굉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튀르키예의 말라티아 상공. 아파트 위로 불꽃들이 잠시 번쩍이더니 이내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2월 규모 7.8의 강진과 그 여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남동부. 파손돼 더는 사용하지 못하는 아파트 9채를 동시에 철거한 건데요. 캡슐 3만 개에 담긴 1.6톤가량의 폭발물이 일제히 터지며 일어난 먼지구름이 일대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남긴 대지진의 끔찍한 기억. 어느덧 반년이 지났지만 복구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30대 이하 세대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분석 결과 지난 1월에서 8월 사이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52.6%를 차지했습니다. 새 아파트가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젊은 층에서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지상파에서만 가능했던 로또 등 복권 추천 방송을 앞으로는 종합 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6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복권 추첨을 지상파로 한정하는 요건은 지난 2020년에 도입됐는데 국가개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5월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7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0.20%까지 내려갔던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대출이 급증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이 소송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했던 건데 미국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원전 수출에는 일단 청신호입니다. 최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한 바카라 원전입니다. 한국형 모델 APR 1400입니다. 신한울 원전도 같은 모델입니다. 미국 원전 경쟁사인 웨스팅하우스는 이런 한국형 모델의 자사의 기술이 활용됐다며 미국의 허가 없이 수출을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은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형 원전 APR 1400은 독자 개발한 것이고 웨스팅하우스의 수출 허가 권한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수출 통제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의 권한은 미국 정부에만 있으며 민간 기업에는 없다고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일단 우리 원전 수출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수출 전망이 조금 더 밝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보고 있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한수원에 대한 엄청난 인식 개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법원이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 앞으로는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네, 이에 대해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앞으로도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이 미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까지 거친 국세가 지난해 동기보다 43조 4천억 원 줄어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치보다 59조 1천억 원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가 가장 많이 줄었고 양도세와 부가세 등 대부분 세목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0.2%포인트 내린 2.7%로 예상했습니다. OECD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각국의 긴축 통화 정책과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의 경기 반등세 탓에 내년 경제 성장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5%, 내년 2.1%로 기존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 해안과 충남 서해안, 강원 영동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에도 최고 100mm, 서울은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가를 따라서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최고 60mm 이상씩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고요. 밤부터는 전남 해안과 제주에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날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3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는 2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비가 그친 뒤 아침 저녁으로는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